네, 청와대 집무실, 대통령 집무실이죠. 이전 문제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직속 청와대 이전 TF 팀장입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한홍입니다. 어제 그 청와대에서 예비비 승인을 사실상 거부를 하면서 이 일정이 완전히 어그러진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저희들도 어느 정도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지만, 네. 또 실제로 또 그렇게 되고 나서 보니까 매우 놀랐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인수위라는 것을 운영하는 취지가 정권의 인수인계를 네.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또 새로 출범하는 정권이 또 정부가 국민들하고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네. 인수위 기간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인수를 위해서 또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사실상 도리인데 좀 거부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깜짝 놀랐다 이런 말씀드리고. 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이제 준비를 하겠습니다만은 네. 끝까지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약간의 시간 지연은 있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 없다면은 조금 미룰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네요. 미루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지금부터 한 50일 정도죠. 네. 50일 정도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저희들은 국민과 약속은 그대로 지킨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50일보다 늘어진다는 거는 그 국방부 청사로 지금 이전하는 거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다. 지금 5월 10일 날 못 들어갈 수는 있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네. 하지만 청와대는 개방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청와대는 100% 5월 10일 개방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이에 어제 뉴스 나온 것처럼 통이동에서 계속 임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는 겁니까? 그 대통령이? 대통령께서는 통이동에서 근무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현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여쭤볼게요. 이게 아니 굳이 그럴 필요 있겠느냐? 청와대 들어가서 임시로 어차피 있겠다면 안전한 곳에 있어야 되잖아요, 대통령이. 그럼 청와대 들어가면 청와대 개방하는 게 그렇게 급한 건가요? 우리 청와대는 네. 사실상 제왕적 대통령 문화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혁하겠다 네. 하는 것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만의 공약이 아닙니다. 네. 지금까지 거의 수십 년 동안 거의 모든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공약을 했고요. 네.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2012년 대선 또 지난 대선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잖아요. 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제는 권력을 내려놓아야 된다. 청와대를 들어가면 거기 권력이 취합니다. 거기다가 그 공간적 구성이 제왕적 대통령 문화를 버릴 수 없도록 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들어가지 않겠다고 국민들께 약속을 했고 또 그것이 지금 이 정부가 협조해 준다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민들과 약속을 지키는 것이 더 우선이다. 그러니까 그 국민들과의 당선인 의지입니다. 국민들과의 약속을 청와대를 비우겠다는 게 약속이었는지 광화문에 가겠다는 게 약속이었는지 이게 좀 헷갈려요. 사실 제가 듣기로는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라는 게 더 약속의 핵심 아니었나요?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것은 이제 두 번째 문제죠. 그건 두 번째다? 나오겠다. 예. 제왕적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겠다. 국민 속으로 들어오겠다는 것이 약속의 골격이고요.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광화문 아니냐. 네. 정부 청사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제 당선되시고 전반적인 모든 면을 검토를 했습니다. 했을 때 광화문으로 나오는 것은 국민들 불편이 너무 많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를 국민들께 100% 돌려드릴 수가 없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이제 용산을 검토하게 된 것이고요. 그런데 용산이 이제 검토할 시기가 굉장히 딱 맞아 들어간 것이 이제 용산 공원이
네네. 가시권에 들어왔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용산으로 가면 국민들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우리 유인태 전 사무총장, 국회 사무총장과 인터뷰를 했는데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지금 인정을 하지만은 그걸 해결하는 방식이 청와대를 옮기는 게 아니라 제도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개헌을 하든지. 청와대를 비운다는 게 제왕적 대통령을 해결하는 어떤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거냐, 이런 의구심을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이 출발점이라는 거죠. 출발이다. 왜냐하면 출발이라는 거죠. 지금 청와대가 구중궁궐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 청와대 들어가게 되면 국민들과 차단이 되고 사실 눈과 귀가 막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에 취하게 되고 네. 국민들과 소통이 되지 않은 그런 문화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고 네. 그것이 모든 대통령의 불행으로 연결되었다. 네네. 그래서 일단은 청와대를 나와야 되겠다. 예. 그 문제는 사실은 뭐 수십 년 동안 국민들께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나왔고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건 국민들도 다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난 대선 때도 이 공약이 국민들로부터 가장 큰 박수를 받은 공약입니다. 국민들의 컨센서스는 다 이루어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네, 제가 임시 진행자거든요. 임시 진행자예요. 아, 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어제 오늘 인터뷰를 쭉 해보니까 예. 어제 이재호 고문도 그런 얘기를 하고 오늘 유인태 전 사무총장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이 풍수지리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해요, 다들. 그러니까 임시로 어디 사무실을 얻겠다 그러면은 그냥 청와대에서 임시로 잠깐 있어도 되는 건데 굳이 멀쩡한 집 놔두고 뭐 여관방에서 살 필요 있느냐, 새방살이를 할 필요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어차피 이전을 해야 된다면 예. 그 인수위 기간이라는 거는 사실은 다음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5월 10일 전에 준비를 해서 5월 10일부터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수 있다 하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네. 왜 그러냐면 새로 출범하고 나서는 각종 현안 업무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 청사 옮기고 집무실 옮기는 일에 집중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다시 청와대를 들어갔다가 다시 이사를 하게 되면 두 번의 이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예산 낭비가 초래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인수위 기간에 준비를 해서 5월 10일 날 딱 출발하면서 현안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완전히 불가능하다면 네.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거든요. 예. 가능한 일을 하지 않고 임기가 개시게 되고 나서 집무실 옮기는데 에너지를 많이 소비한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 용산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할게요. 예. 합참의장 출신들이 입장문을 냈잖아요. 예비역 그 장성들이 안보상 위협하다, 이런 취지인데 이거 어떻게 해결이 되는 겁니까? 조금 내용이 이제 잘못 알려져서 그런데요. 예. 합참의 이동이 핵심 인력과 시스템 이전이 전혀 없습니다. 합참의 이전이 없기 때문에 안보 공백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좀 기우다. 그리고 또 이 국방부 상황실을 청와대 상황실로 그대로 사용하게 되고 C4I 체계 운영도 전혀 시간적 공백이 전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내용을 잘 모르시고 걱정하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근데 이제 딱 눈으로 딱 보기에는 대통령과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이 어찌됐든 일시적으로는 거의 같은 공간에 바로 옆 건물에 모여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좀 위험한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 대공 방어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또 평시에 뭐 로켓 미사일이 날라온다는 가상을 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요. 전시에는 지하 벙커에서 지휘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서로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속한 의사결정이라든지 또 서로 소통의 장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출퇴근 문제인데 이 예. 출퇴근할 때 동선이 생각보다 좀 복잡하다. 이 언론에서 다시 한 번씩 가보고 이렇게 직접 운전해보고 해보면은 예. 시민들 불편이 꽤 심할 것 같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선을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예. 그 이태원을 통해서 삼각지로 가는 그 길. 네. 보통 그 길을 생각하면 삼각지 주변에 교통 체증이 심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걱정을 하는데 그 길이 아니고도 한 3가지 정도 추가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국민들께서 아침 출퇴근 시간에 저녁에 퇴근 시간 일대 불편하지 않으시도록 분산해서 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윤석열 단선인 청와대 이전 TF 팀장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었습니다. 좀 뭐 찬성하든 반대하든 혼란스러운 문자들이 계속 오고 있네요. 자, 2부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후 3부에서는 국민 제안 경제 관련 분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